김충근의 국제정치입니다. 예. 네. 오늘은 독도 얘기를 해주신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핵심은 국제정치학의 관점으로 봤을 때 왜 독도가 한국 땅이냐, 대한민국 영토냐 이런 얘기네요. 예. 네. 그 참 독도가 왜 우리 땅이냐는 것을 네. 말하기가 좀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국제정치학적으로 네.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조금 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옛날부터 한국 땅이어서 뭐 이렇게 네. 좀 근거가 생각보다 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해서는 튼실한 것 같진 않고 먹히지 않는 네. 그런 설명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역사책에다 우리 거로 나와 있지 않냐? 뭐 그 우리 삼국사기에도 네. 나와 있고 그리고 뭐 일본 옛날 고지도에도 나와 있고 독도가 한국 땅이다 역사적으로. 근데 사실은 일본 측 주장은 이제 이런 겁니다. 독도는 뭐 암초 아니냐.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 고지도의 그러니까 일본 측 주장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한국 고지도의 울릉도와 그 옆에 섬. 이 뭐 저 말하자면 역사적으로 표시가 돼 한국 있는데. 예, 표시인 건 맞는데 근데 한국 고지도에 나와 있는 울릉도 옆에 섬은 울릉도 옆에 있는 우도라는 섬 지금 그렇죠. 울릉도 옆에 있습니다. 이게 우도지 독도가 독도가 아니다. 아니다. 왜냐하면 울릉도에서 너무 가깝게 그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일본에선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국제정치학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첫 번째로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역사적으로 우리 거니까 우리 거죠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대답하는 거가 그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니까 우리 거죠. 네. 근데 이제 실효적이라는 뜻에 대해서 무슨 그 실효적인 의미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법적으로 우리 거 아니냐, 실효적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을 얘기할 때 원래는 제 강의가 독도 위주로 하는 그런 강의는 별로 없는데 그 일본하고 중국이 지금 센카쿠라는 섬 가지고 싸우고 센카쿠 있어요. 열도. 그렇죠. 그 일본 사람들은 센카쿠라고 그러고 중국 사람들은 다오이다오라고 네. 그러고 뭐 대만 사람들은 그 D자를 T자로 발음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씩 다른데 내가 그 지도를 보여주고 이 섬이 누구 거냐라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 거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네. 근데 그 지도 아시아 지도를 보여주면서 그러면 요 동해 바다에 있는 이 섬은 이 독도는 누구 거요? 그러면 그건 다 우리 거래요. 네. 그래서 제가 독도가 우리 거라는 그와 똑같은 이유 때문에 생카쿠는 일본 겁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상당히 그 탄식을 하고 놀라운 그런 그 표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독도는 왜 우리 거예요? 우리 건지 모르는 분 아무도 안 계시는데 네. 그렇게 물어보면 왜 우리 거냐? 그러면 이제 그때 나오는 거가 역사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그 실효적 지배를 우리가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거라고 그러는데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는 근거로 하면은 그러면 생각권은 일본 거예요. 일본이 실효적 지배하고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답을 줍니다. 국제정치학에서 이 섬이 누구 거냐를 가르는 기준은 누가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있느냐의 기준이다. 네. 그러니까 military control over.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어로 뭐 쉬우니까 하겠습니다. 독도 is ours. 독도는 우리 거예요. Because we have military control over 독도. 우리가 독도에 대해서 군사력 통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군사력으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겁니다. 저기는 손 보고 저거 우리 거야. 백날 얘기해도 우리 거가 아니에요. 가서 우리 군대가 가서 네. 또는 우리 젊은이들이 총 들고 가서 점령하고 있을 때부터 우리 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 때 있었던 일인데 그 이후에 일본이 그 섬을 뺏어가려면은 총 들고 오지 않는 한 뺏어갈 수가 없어요. 한미 동맹이 있는 그렇죠. 한. 뭐 한미 동맹도 그렇고 하여간 일본이 군사 작전을 하지 않는 한 그것을 못 뺏어가는 겁니다. 네. 생각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 거냐? 국제정치학적으로 말하면은 뺏길 때까지 우리 겁니다. 뺏길 때까지. 야, 이 국제정치학은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명쾌하면서도 냉혹하네요. 좀 뭐 그렇죠. 그래서 그 네. 국제정치학자들이 전쟁 연구하는 사람들이 제가 미시간 대학의 그 전쟁 연구 프로그램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1815년부터
65년까지를 1차 연구기간으로 하고서 거기서 뭐 동맹이 어떻게 맺어지고 전쟁이 언제 터지고 사람이 얼마 죽고 이걸 전부 분석했는데 거기에 영토 변경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815년부터 1965년이니까 150년이죠. 네. 150년 동안에 국제정치의 영토 변경 사례가 770번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아, 이게 많네요. 영토는 매일 변하는 네. 거예요. 그 예를 들면은 저 슈바이처 박사. 그렇죠. 슈바이처 박사가 노벨상을 탈 때 국적에다가 알사스로렌이라고 그렇죠. 썼는데, 그건 영토가 영토는 아니죠. 예, 그 알사스로렌은 역사적으로 독일, 프랑스 사이에서 4번 왔다 왔다 갔다 갔다 하는 것이죠. 했죠. 그렇죠. 네. 그 영토는 국제 정치에서 쉬지 않고 변한다. 그리고 힘이 센 나라는 영토가 넓어진다. 힘이 약한 나라는 영토가 쪼그라든다. 이거는 국제 정치학의 대원칙입니다. 이제 물론 최근에 와서 이제 측량 기술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라는 수단이 옛날처럼 자주 사용되지는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인간이 전쟁을 할 마음을 잃어서 안 하는 거고 마음이 평화가 돼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너무 잔인하게 됐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핵무기가 없었다면은 네. 미국과 소련 사이에 전쟁 안 나고 3차 대전 없이 미국 패권 시대가 시작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네. 근데 뭐 핵전쟁은 못 하니까 그런데 영토도 마찬가지죠. 영토는 네. 특히 이제 전쟁의 원인이 되는데 독도는 우리가 군사력으로 지킬 수 있을 때까지가 우리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 얘기도 했잖아요. 국가라는 것은 뭐냐? 칼 들고 창 들고 지키는 큰 땅이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독도는 우리가 칼 들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독도가 확실하게 우리 땅이 되는 것이지. 네. 뭐 법으로 뭐 이런 거 뭐 역사적으로 이거는 애매해요. 고구려 예를 들어 볼까요? 고구려. 네. 지금 고구려가 만주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 그러면 만주가 우리 땅입니까? 지금은 중국 땅이죠. 왜? 중국이 군사력으로 통제하고 있으니까. 옛날에 고구려가 갖고 있을 때 여기서도 중국은 뭐를 우리한테 시비를 거느냐면은 고구려는 한국이 아니다. 너희 선조가 아니고 중국의 지방 정권이다. 중국의 지방 정권이고 중국이다 그거는. 그래서 고구려 만주 이거는 당연히 중국이 되는 것이죠. 고구려가 중국이니까 그것까지도 이제 하나의 그 다툼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군사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땅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심지어는 일제 시대 때는 한반도 전체가 우리가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이 다 갖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국제 정치학적으로 영토는 칼 들고 지키는 것, 독도가 우리 것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칼 들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지키느냐? 군함으로 지키는 거죠. 그리고 좋은 전투기로 지키는 거고 바로 이런 이게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아주 쉬워요. 그리고 아주 냉혹하고 그래서 그거 할 수 없으면은 못 지킵니다. 사실 우리 김영삼 대통령 때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일본 자민당인가가 그 당 강령에다가 독도가 짓거라고 써놨습니다. 네. 그랬더니 우리 대통령이 그 일본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되겠다.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 네. 그럼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려면 뭐 가서 때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일본이 독도 건드리러 오면 가서 맞짱을 뜰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가 이제 1990년대 뭐 94년이니까 그렇죠. 벌써 지금 한 20년 넘었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일본이 독도를 뺏으러 오면 막을 수 있는 군사력 없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지금은 있어요. 네. 지금은 있는데 뭐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라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던 공군 비행기 F-16이라는 전투기를 갖고 있었는데 그 F-16이 이제 그러니까 날아갈 수 있는 거리, 작전 방향이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독도에서 가서 오랫동안 날 수가 없어요. 뭐 일설이하면 5분밖에 못 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이 그때 F-15J라는 비행기를 한 177대 갖고 있었습니다. 그 김영삼 대통령 때. 걔네들은 독도 와가지고 80분 정도 하늘에 떠 있을 수가 있어요. 게임이 안 되는 거네요. 뭐 기본적으로 그거랑 못 싸우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 F-15 똑같은 기종입니다. 미국이 만들었는데 일본한테는 F-15J라고 붙여서 팔고
우리 거는 F-15K입니다. 네. 그 1대1로 보면 우리 거가 조금 더 좋아요. 더 낮은 거고. 우리도 60대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F-15를 202대로 늘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60대, 거기가 202대. 그럼 우리가 비율로는 작지만은 여기서 이제 그 전쟁은 어떻게 나냐면은 일본이 독도를 가져감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그것을 가져가기 위한 그 작전이라든가 이 과정에서 볼 손해 이거를 계산해 가지고 일을 벌리든지 말든지 하겠죠. 근데 일본 비행기 202대, 우리가 60대인데 일본이 독도를 가져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 팔을 깨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충분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그러니까 일본 보고 네가 계산해 봐라. 그만큼 아픔을 당하고 저기 뺏어가는 게 낫는지 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만 보고 있는 게 낫는지 지금 일본이 건드리는 것을 억제할 만큼은 가지고 있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군만 가서 싸우는 거 아니죠. 군함에 그 이지스함이라는 군함이 있습니다. 이지스. 이지스함은 정말 그 바다의 전차 군단이에요. 전차 군단입니다. 그 이지스함이 커버할 수 있는 걸 동그라미로 그리면은 그 동그라미 속에 누구든 들어오면 죽습니다. 네. 이지스함이 4대가 뜨면 동해바다가 다 찹니다. 이게 동해바다 전체를 장악하려면 이지스가 4대 네.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일본이 그때 김영삼 대통령 했을 때 6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해군 함대가 1함대가 동해바다에 있지 않습니까? 싸우러 갈 수가 없어요. 왜 전쟁에 붙으면은 근처에 가기 전에 일본 미사일 맞아가지고 격침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사일도 없고 이지스함도 없고. 그러니까 이지스함이 없고 일본은 이지스함이 있는데 이지스함은 혼자서 몇백 킬로밖에 있는 것을 먼저 보고 쏘거든요. 우리는 적이 있는지도 안 보이고. 그래서 우리도 이지스함을 3대로 산 겁니다. 지금. 그 한 대에 1조짜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영국도 안 가진 배를 왜 사느냐고 막 항의하고 그랬습니다. 그거 없으면 독도에서 싸울 수도 없어요. 지키는 거는 둘째치고. 그래서 다 이제 그래서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지스함이 우리도 3대 있고 일본은 6대 있습니다. 일본은 앞으로 2대 더 만든다고 그러죠. 우리도 앞으로 더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싸워서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따지고 뭐 그냥 끝까지 다 싸워서 얼마나 뭐 파괴되고도 괜찮다 그러면 일본이 이길 수도 있죠. 더 많으니까 양으로. 뭐 퀄리티 비슷하다 하더라도. 근데 우리는 적어도 일본이 막 막무가내로 건드리지는 못할 실력을 이제는 갖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국가 그 섬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걸 떠나서 그걸 지키겠다고 이 몇 조짜리 군함 사오는 거고 한 대 1,000억짜리 전투기 사오는 거예요. 국가라는 것은 칼로 지키는 땅입니다. 그리고 칼로 창으로 그 땅을 지킬 수 없을 때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땅이 아니죠. 바로 그런 이거 보면 뭐 좀 처절한 얘기인데 역사가 그래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역사적인 영토라 그러면 고려는 자비령 이북 그러니까 평양 원산선까지만 맞아요. 내가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지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그건 저희가 이제 자료 화면으로 넣겠습니다. 고려 때 그러니까 천리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한경북도는 다 빠져나가고 한경남도도 상당 부분은 아니에요. 평안북도도 상당 부분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고려 때 우리나라 넓이는 그러니까 고려 때는 백두산이 우리 산이 아닙니다. 고려는 평양 원산 자비령 이남이 고려 땅이고 그 이북은 여진족이나 원나라였고 그나마 세계사 이 부도를 보면 외국에서 나온 책을 보면 원나라에게 항복해서 왜 충렬왕, 충선왕 이 충성충자 들어갈 때 이때는 고려 영토를 독립국이 아니라 원나라의 영토로 표기한 지도도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지금 잘 모르는 거가 뭐 한반도기라는 거 있죠. 저는 뭐 그 깃발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반도가 우리 영토가 된 것은 그 세종대왕 그 무렵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 500년 동안 우리 영토예요. 그것도 김종서 장군이 세종의 명을 받아서 사군 육지를 개척한 뒤입니다. 그리고 고구려 때는 만주의 상당 부분이 우리 땅이었고 그리고 고려 때는 또 줄어들었고 조선 때는 조금 늘었고 그런데 우리는 조선 때 조금 늘은 거가 영원한 우리 영토로 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이 세지면은 커질 수도 있고
또 힘이 위축되면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죠. 고대사에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현대사에도 아유, 그러면.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동서독을 합친 영토가 그럼. 말하자면 1차 대전 때를 기준으로 하면은 꽤 줄어든 거고 아유, 그럼요.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도 한 3분의 1 정도가 이웃 나라들에게 다 이렇게 할양되지 않았습니까? 독일이 1차 대전 하던 1914년 1차 대전 일으킬 때는 지금의 거의 한 1.5배쯤 될 거려. 하여간 폴란드 이쪽이 전부 다 독일 땅이었으니까. 예를 들면은 독일 하면 이제 프러시아의 후예인데 그렇죠. 프러시아가 일어났던 프러시아의 건국의 땅은 지금 전부 폴란드 영토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저 동유럽인데. 네. 그리고 그 프랑스하고 아까 알자스 로랭 얘기하셨지만은 알자스 로랭이 거기가 그 엄청나게 석탄과 철광이 많은 곳입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는 나라가 항상 뺐는데 1차 대전 전에는 독일 땅이었죠. 근데 1차 대전에 지고 2차 대전에 지는 바람에 그 땅은 이제 완전히 프랑스가 됐는데 거기 사람들은 사실 뭐 독일어 불어가 그냥 뭐 어떤 게 짓건지 사실 모르고 살았죠, 옛날에는. 모르죠. 근데 지금 독일이 추호도 그게 역사적으로 우리 것이었다라는 말 꺼내지 않습니다. 그거 꺼내면 3차 대전 날 거예요, 아마 프랑스하고. 그래서 지금 그 알자스 로렌 그리고 알자스 로렌의 주도인 스트라스부르는 이제 유럽 통합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 스트라스부르 축구팀에 지금 수원 삼성의 감독인 서종원 선수가 가서 몇 년 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토는 그러니까 그 미국 학자가 아주 재밌는 책을 썼는데 워 퍼즐. 전쟁의 수수께끼. 전쟁의 수수께끼 간단합니다. 영토예요, 영토.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전쟁의 90%가 붙어 있는 나라들이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토가 붙어 있는 나라는 싸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이 가까우니까 친하게 지낼 것 같죠. 국가는 멀리 있는 나라랑 친하게 지냅니다. 가까이 있는 나라는 친한 게 아니라 이익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게 손자병법에 나오던가요? 원교 근공. 그 뭐 삼국지에 나오죠. 삼국지. 원교 근공. 그래서 멀리 있는 나라하고는 영토 문제로 다툴 일이 확실히 적잖아요. 그죠? 가까이 있는 나라는 영토로 다툴 확률이 높고, 그리고 영토는 가장 중요한 전쟁 원인이고, 그건 뭐 그냥 다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국제정치학이 이렇게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물리학처럼 100% 딱딱 맞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이건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가 국가는 전쟁하는 조직, 영토는 칼로 지키는 것, 그리고 힘이 약하면 나라 영토 뺏기는 것. 그게 뭐 참 몇천 년 동안 지속되어 온 거예요. 아까 독도를 우리가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우리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군사적 통제와 실효 지배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뭐 그게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효 지배는 법적인 거기 때문에 법의 다툼 대상도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지금 실효라고 얘기하는 거가, 실효라는 말 저는 별로라고 생각하는 거가, 일본이 자꾸 법으로 한번 따져보자고 국제사법재판소 가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국제사법재판소를 왜 안 가야 되느냐. 우리 건데 왜 따져요, 법으로. 저는 그렇게 그냥 심플하게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그러면 법적인 얘기가 되고, 법적인 다툼을 일본이 그럼 가서 한번 해보자는데 왜 안 간다는 거가 좀 변명이 궁색해지죠. 그 법적으로 따질 거가 아니다. 이거는 내 거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가 정말 이걸 뺏고 싶으면 덤벼. 이게 국제정치는 그겁니다. 그리고 안 뺏기려면은 뭐 노래 열심히 부르고 우리가 역사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다 좋죠. 그런데 이 부분을 추워도 까먹으면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독도 우리 땅이라고 노래 부르고 그러는 것만큼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킬 힘, 사실 독도가 그 값어치가 계산해 보면은 우리가 아는 그 물리적인 가치가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거기서 뭐 석유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이아몬드로 된 섬도 아니고 해상 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데 왜 독도를 우리가 이렇게 목매하느냐? 이게 우리의 상징입니다. 상징적인 우리의 독립, 우리의 자존. 독도를 잃어버리면은 그는 그 섬이 전부 다이아몬드로 된 거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우리를 더 아프게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럴 겁니다. 그러면 네. 독도를 잃어버리면 한국 사람들 마음이 좌절돼 갖고 다른 일을 못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독도가 상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상징이. 백두산이 뭐 그 산이 이렇게 뭐 거기 뭐가 그게 상징이라서 우리 독립과 자존의 상징이라서 백두산이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우리 독도는 우리 민족의 그 독립의 상징입니다. 특히 일본을 향해서. 그래서 그 섬을 지켜야 되는 거죠. 지켜야 되는데 그게 뭐 법이라든가 뭐 무슨 역사라든가 그거 다 공부하고 따져야 되지만은 그보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물리력, 무력 이걸 갖고 있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아무리 역사적으로 우리 거라도 뺏기면은 그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 간도 얘기를 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신데 그렇죠. 구한말에 청나라와 조선이 협약을 맺어서 이른바 간도 협약이라는 간도 걸 협약이라는 거 있죠. 맺은 것은 이제 역사적 사실이고요. 거기 나오는 경계가 두만강이냐, 토문강이냐. 그러니까 숭화강의 지류인 이제 토문강이라고 하게 되면은 함경도보다 좀 더 큰 지역의 만주 지역. 그쪽이 우리 땅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도 결국은 군사적으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면 그렇죠. 뭐 말로 끝나는 주장하는 것 거죠. 자체가 그렇죠. 의미가 전혀 없는 그렇죠. 거네요.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것이죠. 네. 중국이 내놓겠습니까? 우리가 약한데.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뭐 근미래가 됐든 먼 미래가 됐든 만에 그렇죠. 하나 중국 급변 사태가 나서 중국의 동북 삼성이 우리 네. 그거 좀 황당한 얘기지만은 그 황당한 얘기를 그 미국의 조지 프리드만 박사가 했다고 얘기를 한번 소개했을 거예요. 2000 앞으로 2040년쯤 되면은 한국이 통일도 하고 힘이 세지니까 만주를 놓고 중국하고 한번 다툴 거다 말이지. 그게 현실 국제 정착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그런 정신없는 얘기를 하나라고 치는데 힘이 센 나라는 이게 이 파워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는 거고 옆 나라하고. 그래서 국제 정치를 무슨 그때 어떤 분이 이제 질문하기를 어느 나라를 중국이 미운 나라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서 좀 이상하다라고 질문했는데 어느 나라도 밉다 이쁘다라고 보면은 일단 안 돼요. 그냥 그 나라들은 전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나라들이다라고 보고 그리고 힘이 센 나라는 지금 우리랑 잘 지내더라도 항상 우리를 위협할 수 있을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대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감정을 집어넣지 말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쁘다 밉다가 아니라. 근데 이제 그 조지 프리드만 박사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힘이 뿌쩍 커지면은 고구려처럼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현실적인 국제정치학자들이 능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뭐 황당한 예언이 아니고 황당한 예언이 아니라 국제정치는 늘 그렇게 그런 범위에서 작동을 해요. 물론 이제 오늘날 옛날보다 이제 전쟁의 그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빈도가 많이 줄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일부 학자들은 우리가 이제 전쟁하는 마음을 평화하는 마음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그러는데 그렇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가 그 미어셰목에서 또 인용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유럽에 평화가 오는 것은 유럽 사람들이 평화를 이제 전쟁을 잃고 전쟁하겠다는 마음을 다 버리고 평화하겠다는 마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전쟁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미국이라는 막강한 힘이 거기서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안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힘이 유럽에서 빠진 다음에 그냥 완전히 손 뗀 다음에도 유럽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고 그러면 그 말이 맞는데 그거는 한번 실험해 봐야 되겠죠. 한번 미국이 빠진 다음에도 유럽 국가들이 진짜 1차 대전, 2차 대전 때처럼 서로 으르렁거리지 않고 그냥 지금처럼 평화롭게 살 수 있을지 그거는 봐야 알죠. 근데 그 실험을 하기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워낙 비용도 많이 들고 미국이 손 떼면은 러시아가 지금 뭐 그렇지 않아도 배도 고프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네, 잡아먹으려고 달려들겠다. 잡아먹으려고 달겨들겠죠. 네. 우크라이나 먹었잖아요. 보세요. 그렇습니다. 미국이라는 막강한 힘이 있으니까 거기서 유지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미어셰모 교수는 인간의 마음이 평화 쪽으로 아직 못 왔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평화 쪽으로 넘어올 확률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뭐 북한이 핵폭탄 만드는 것도 인간의 마음이 평화 쪽으로 2016년인데도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역시
명쾌하게 정리를 하자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독도를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목 지키는 날은 우리 거라고 얘기하기 정말 네. 슬퍼지죠. 그러나 슬퍼지는 겁니다. 그것이 국제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렇죠. 저희는 지금 현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